당신 아이가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윤석원은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응급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길거리에서 쓰러진 여학생을 업고 택시를 잡아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며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급한 발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석원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셔츠는 땀과 아이의 체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어디 있어요? 제 딸이요. 간호사가 진료실을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석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어깨선, 걸음걸이, 목소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중얼거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석건? 한유림이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20년 전보다 여위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패였고 손등에는 거친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석건을 흔들었습니다. 유림은 입을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서윤이를 구해준 거예요? 석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림은 두 손을 모으고 그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석원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여자가 이제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원은 경상북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했고 어머니는 식당 설거지로 가게를 이어갔습니다. 석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끌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신문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석건이는 꼭 좋은 대학 갈 거야. 그 말이 희망이었습니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석건은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 주말에는 공사판 잡부로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며 버텼습니다. 강의실에서 졸다가 교수에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약학대학 3학년인 한유림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책을 읽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석원은 그녀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우연히 같은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조별 과제였습니다. 유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할래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석원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펼치며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림이 웃었습니다. 긴장했어요? 석원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과제를 함께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유림은 커피를 사주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피곤해 보여요.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석원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유림이 물었습니다. 석원 씨는 꿈이 뭐예요? 석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저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미래가 밝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학년이 끝날 무렵 석건은 유림에게 고백했습니다. 캠퍼스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석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림 씨, 저 당신이 좋습니다.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유림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석원 씨가 좋아요.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원은 행복했습니다. 유림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지친 몸도 그녀의 미소 하나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유림의 집안은 달랐습니다. 유림의 아버지는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어머니 장미자는 명품 가방을 들고 골프장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림은 석원에게 집안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세요라고만 말했습니다. 4학년 여름 유림이 석원을 집에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려요. 우리 진지하잖아요. 석원은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전 집안 형편이 유림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랑이 중요하지 돈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날은 악몽이었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50층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거실 한가운데 놓인 피아노. 석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장미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턱을 괴고 석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래, 당신이 윤석원? 유림이가 말하던 남자?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석원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원입니다. 장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영학과라며? 학비는 어떻게 내? 석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미자가 다시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가난한 집애가 무슨 꿈을 꾸려고 명문대를 왔어? 우리 유림이한테 뭘 줄 수 있는데? 유림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장미자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가 말하는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꺼져.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신분을 알아야지. 석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림이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장미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림아, 내가 선택해. 이 남자 아니면 가족. 그날 이후 석원은 유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캠퍼스에서 그녀를 찾아다녔지만 유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원은 지쳐갔습니다. 졸업식 날 멀리서 유림을 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유림의 부모님도 함께였습니다. 장미자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건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서건은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기획팀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대리, 과장, 차장까지 올랐습니다. 35살에 결혼했습니다. 회사 후배였던 여자와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윤지였습니다. 서건은 행복했습니다. 과거는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5살 되던 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내와 딸이 탄 차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서건은 장례식장에서 무너졌습니다.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 후 10년을 버텼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회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11년을 다닌 서건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인사팀 과장의 말이었습니다. 49살의 서건은 다시 실업자가 됐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지만 미래는 막막했습니다. 나이는 많고 경력은 애매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서건은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지만 마음에 드는 공고는 없었습니다. 오후 4시쯤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앞에서 여학생이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저씨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서건은 달려갔습니다. 여학생을 안아 일으켰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려요.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건은 여학생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냈습니다. 큰 길로 달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이요? 빨리요? 택시 기사가 놀라며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건은 여학생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한서윤, 15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아이가 쓰러졌어요. 빨리 오세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여학생을 받았습니다. 들것에 눕혔습니다. 보호자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서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진 걸 제가 데려왔어요. 보호자한테는 연락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서건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어디 있어요? 제 딸이요.
간호사가 진료실을 가리켰습니다. 여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건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어깨선 걸음걸이 목소리. 설마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돌려 석건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석건? 한유림이었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유림은 멍하니 석건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윤석건? 석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림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서윤이를 구해준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원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걸 봤어요. 그래서 유림은 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서윤이가 어떻게 됐을지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석원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25년 전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던 장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석건이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석원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유림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석원 씨, 잠깐만요. 석원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림이 다가왔습니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연락처 좀 주세요. 제대로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죠. 당신은 우리 딸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석원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림의 얼굴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눈과 입과 이마.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옷도 평범했습니다. 25년 전에 그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도운 거예요. 석건이 말했습니다. 유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발. 석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럼 이만. 명함을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림은 명함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석건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림의 목소리였습니다. 석원 씨, 저 한유림이에요.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석원은 망설였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오후 석건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유림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건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밝게 웃으려 했지만 어색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괜찮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좀 쉬면 괜찮을 거래요. 석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림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석원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석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살았죠. 유림 씨는요? 유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석원은 눈을 들었습니다. 이혼요?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여러 번.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이혼했죠. 석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시죠? 졸업식 때 저랑 같이 있던 남자. 재벌 3세예요. 엄마가 소개해줬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당신을 잊으려고 애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루도. 결혼 생활 내내 불행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쁜 인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 낳고 집안 행사 참석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유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약국 하나 차렸어요. 작은 약국이에요. 겨우 먹고 살 정도예요. 서윤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나아요. 적어도 거짓말 속에서 살진 않으니까. 석원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유림이 물었습니다. 석원 씨는 결혼했어요? 석원은 제시도 죽에 속고개를 저었습니다. 했었죠. 하지만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10년 전에. 유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석원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유림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석원 씨, 이거 받아주세요. 정말 감사의 표시예요. 석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유림이 다시 권했습니다. 제발요.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요. 석원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가 건강하면 됐어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유림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석원 씨, 잠깐만요. 하지만 석원은 이미 카페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석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유림의 미소, 장미자의 비웃음, 그 10만 원짜리 수표,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원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유림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윈 얼굴, 거친 손, 낡은 가방, 그리고 눈물. 어느 날 오후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유림이었습니다. 석원 씨,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석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유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남편이 제 재산을 빼돌렸어요. 이혼 당시 합의한 금액을 안 주고 오히려 제가 받은 위자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변호사를 구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석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시죠. 자료 가져오세요. 유림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꼭 보답할게요.
다음 날 유림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서건은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내역, 소송장, 10년간 기업 기획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법률 문서를 다루는 일도 많았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서건이 말했습니다. 상대 측 주장은 근거가 약해요. 오히려 유림 씨가 받아야 할 돈이 더 있어요. 차명 계좌 내역을 보세요. 이건 탈세와 재산 은닉이에요. 유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저는 몰랐어요. 서건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세요. 소송 이길 수 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건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서건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유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서건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 재산 이동 기록, 탈세 증거, 깔끔하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파일을 USB에 담아 유림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세요. 이기실 거예요. 유림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건 씨, 저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서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가보세요. 서윤이 기다리죠?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꼭 보답할게요. 서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유림은 서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건 씨, 혹시 법정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너무 떨려서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서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날 서건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10년 전 구입한 양복이었습니다. 조금 헐렁했지만 단정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유림을 만났습니다. 유림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건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와 유림의 전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습니다. 서건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했으며 이는 부당합니다. 재산 분할 또한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림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원고는 차명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건이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그리고 탈세 증거도 보입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잠깐만요, 판사님. 이 자료는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원고 측 주장은 기각합니다. 오히려 피고는 추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재산 은닉 및 탈세 혐의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집어들며 황급히 속삭였습니다.
법정을 나가며 석원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석원은 무표정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림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석원이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겼어요. 정말 이겼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유림은 석원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석건은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가보세요. 하지만 유림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원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석원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당신한테 한 짓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했어요. 당신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전 겁쟁이였어요. 부모님 말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사랑 없는 결혼, 차가운 집, 외로운 밤들. 석원은 손을 빼려 했지만 유림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왜 날 도와줘요? 왜 이렇게 친절해요? 전 당신을 버린 사람이에요. 유림이 울부짖었습니다. 복도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석원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유림 씨, 들어보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25년 전 당신 어머니가 10만 원을 던졌을 때 전 그걸 집어들었어요. 유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석원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집어들었어요. 자존심 상했지만 필요했거든요. 그 돈으로 당신 생일 선물 샀어요. 은반지였어요. 작은 거였지만 제 마음을 담았죠. 유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요? 석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달할 기회는 없었지만요. 당신이 떠났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반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서랍 깊숙이. 가끔 꺼내봐요. 젊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유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석원은 그녀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한참을 울던 유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석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배웠어요. 미움보다는 용서가 낫다는 걸. 그리고 석건이 덧붙였습니다. 서윤이가 절 구했어요. 그 아이를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가 절 구했어요. 10년간 감정을 죽이고 살았는데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유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이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해요.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꼭 다시 보고 싶대요. 석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 만나죠.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일상의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유림이 물었습니다. 석원 씨,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석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뭘 하든 후회 없이 살 거예요. 유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석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봐야 해요. 건강하세요, 유림 씨.
그리고 서윤이도 잘 키우시고. 유림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석건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원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5년 전 산 반지였습니다. 손에 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보내줄 시간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